도토리 네트워크입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KH 김강호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좀 어색하죠? 아마 어색할 것 같아요. 이렇게 방송에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보다 보니까 격조도 차려야 되겠고 동생한테 격언 쓰자니까 경어를 쓰려니까 좀 불편하죠. 스튜디오에 회장님을 모신 이유는 그동안 관광업에 종사하면서 해왔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후배들한테 물려줄 때도 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가 됐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자랄 때 시기는 지금보다도 환경이 대단히 안 좋은 시기였죠, 환경이. 그렇죠. 1964년도생이잖아요. 네, 예. 그때 당시에 사업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64년도의 사업 환경이라는 것이 지금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64년도는 제가 태어난 해고 우리가 사업을 시작한 데는 80년대 말 그 정도 되는데 그때는 지금에 비해서는 뭐 강산이 한 서너 배는 더 변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죠. 그러니까 사업 환경이 좋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지금에 비하면은 제대로 보면은 그때가 지금에 비해서는 훨씬 낫죠. 사업 여건이 네. 어떤 면에서 그래요? 그때는 뭐 아이템만 좋으면은 경쟁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때가 훨씬 더. 그래도 그 사회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좀 허술할 때 아니었나요? 그때는? 그렇죠. 그때는 뭐 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냥 사업하기에는 지금보다는 규제도 좀 약하고 여러 가지가 규제도 약하고 좋을 때죠. 그럼 30년 만에 그 국가 질서가 갖춰지니까 비즈니스 하기는 좀 껄끄러운 시대가 돼버렸다는 얘기죠. 껄끄러기보다는 좀 앞전에 우리가 경험이라든가 해온 생활에 비해서는 조금 규제가 좀 심하고, 규제가 좀 심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까다롭다고 보는 거죠. 예. 뭐 차도 마시고 좀 긴장이 풀렸죠. 네. 그러면 네. 첫 번째 사업을 시작할 때 상황을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볼 텐데 첫 번째 사업이 어떤 겁니까? 사람들은 좀 의아해하는데 저는 첫 사업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체정도독이라 할까요? 그런 사업인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걸 구상하게 된 게 그때 제주도에 양어장들이 많이 생길 때였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사료 공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로 할 때고. 근데 제주도 그때 입장에서는 고기도 바다에서 엄청나게 많이 날 때거든요. 많이 났었는데 그걸 처리를 안 하고 못하고 시설들이 모자라서 못하고 그냥 뭐 사료로 쓰고 거름하고. 그때 그 고기들이 그러면 첫 번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수산업에 관계된 일이 일어났겠네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이걸 좀 가공을 해서 아니면 냉동을 해서 양어장에 사료를 납품하면은 괜찮은 사업이 될 것 같다. 그래 그 당시에는 경쟁자가 없었습니까? 예, 별로 없었죠. 별렀을 때, 예. 그리고 선구자적인 생각, 그런 생각은 또 어디서 났습니까? 이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난 겁니까? 어떤? 예, 그에 뭐 80%는 그렇죠. 주위에서 그냥 우리가 고기 던져버리는 거 보면서 그리고 양어장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 보면서. 인포메이션, 정보 수집이 그 휴먼트 그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얻은 겁니까? 아니 진짜 보면서 그때 직접 보면서 현장을 보면서 느낀 거죠. 그래요. 그러면 그 사업할 때 회사 이름이 뭐였죠? 지금 뭐 30년 됐는데 태화산업이라고. 태화산업이라도. 예. 그게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위치가? 그 성산읍에 있었는데 성산리 그 부둣가에 있었습니다. 부둣가에. 예. 지금은 그 우도배들이 막 다니고 그 부둣가 말하는 거죠?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태화산업을 시작할 때 그렇게 환경이 좋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자본금도 필요하고 뭐 거기 사무실도 필요하고 그 수산물을 하려면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특히나 이게 빨리 상하기 때문에 수산물은 뭐 시설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때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죠.
예, 뭐 그때는 뭐 어떤 자금적인 문제가 좋지 않아 가지고 뭐 우리가 대학 다닐 때 동기였던 친구였던 친구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둘이가 직접 다 뭐 공사도 다 어느 정도는 공사하고. 다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경비에 대해서는 많이 전략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뭐 준비 과정부터 다 친구하고 선수 다 만들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바닥부터 시작했으니까 내용은 잘 알겠네요. 그 그렇죠. 시설이라든가 이게 예. 그게 그 냉동 시설이었죠, 아마. 예, 예. 냉동 시설을 직접 만들려면 그 쉽지 않을 텐데 그 대학교를 그쪽에 전공하셨나요? 예, 우리가 그쪽 냉동 쪽이나 그쪽 기계 쪽 그런 쪽을 전공을 했으니까. 아, 그래도 좀 수월했겠네요. 예, 예. 그래도 맨 처음 제주도에서 그 일을 했다는 데 대해서 참 자부심이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생각한 대로 효과가 있었나요? 어떻게 했나요? 예, 처음에 괜찮았습니다. 예, 뭐 고기도 우리가 물건을 사오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 많이 그 정치망에서 흔히 나오는 고기들인데 정치망에서 뭐 많이 나올 때는 뭐 500콘테나 1000콘테나 같은 거 여름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계속 나오고 하니까 그 당시에 그 물건을 사다가 그 창고에 그 냉동 창고에 놨다가 그걸 그 양어장에 납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예. 그 냉동시켜서 납품하고. 납품했죠. 그러면 일은 좀 단순하고 구조는 쉬운 거네요. 예. 그런데 뭐 그걸 하면서 우리가 그때 양어장이 제주도에 많이 생길 때니까 사료가 그걸 모자라가지고 육지에서 유통도 좀 하고. 아, 그래요? 예, 야, 그렇게 했죠. 그래도 그 처음에는 그야말로 블루오션이었겠네. 예. 자, 그래요. 몇 년 동안 블루오션이었습니까? 그게 나중에 되면 이게 장사가 잘 되면 경쟁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나중에 경쟁자들이 한 두세 군데는 많이 생겨났죠. 몇 년 후에? 한 3, 4년? 4, 5년? 3, 4년? 네, 그 정도. 아, 그때 지금도 뭔가 하나 잘 되면 계속 따라하는 풍토가 있잖아요. 네. 지금하고 그 순환 주기로 보면 그때가 빨랐나요? 지금이 빠른가요? 지금이 훨씬 빠르죠. 속도가? 네. 아, 흉내내기가? 네. 그때는 뭐 그게 몇 년씩을 걸리고 여건들 이 사회적 허가조건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해가지고 오래 걸렸었는데 네. 요즘은 뭐 잘 된다 하면은 1, 2년이면은 바로 후속 다음 단계가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아까 그 사업하기가 더 지금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요소들이 좀 있겠네요. 아이디어를 내서 성과를 좀 낼 것 같으면 또 바로 따라해버리고 이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처음 하는 사람들은 뭐 어찌 보면 선구자들인데 선구자가 뭐 돈을 나중에 따라오는 사람보다는 한 1.5배 정도는 경비가 더 드니까. 그렇죠. 처음 시설할 때라든가. 그 위험 리스크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되는 거 보고 시작했으니까 훨씬 두 번째 시작한 사람이 더 이익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지금은 어획량이 줄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게 지금 양어장에서는 그 사료를 지금은 그렇죠. 그것이 많이 안 나잖아요 지금. 네, 안 나가지고 뭐 그냥 육지에서 그냥 선망에서 사다가 어든지 수입하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많이 쓰더라고요. 양어장 사업이 지금 다 사양 산업이 돼가지고 문 닫는 데도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불과 한 30년 만에 그 관청이나 그 국가적으로 지원하던 사업이 불과 30년 만에 이렇게 몰락하는 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하겠죠. 변화? 예, 뭐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우리가 그 고기들을 활어들을 보면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게 대다수니까. 수입산이 예, 많아져서 수입이 또 싸고. 싸고 예,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어졌다는 얘기네. 예,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 예. 그렇게 국가가 지원을 하고 해도 30년 만에 이렇게 산업이 존폐가 결정이 돼 버린다. 그게 참 경쟁력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지 않으면 뭐 언제 몰락할지 모르는 일이 벌어지는 거네요. 그건 뭐 농산물이나 뭐 수산물만이 아니고 모든 뭐 우리 일반적인 사업에서도 네. 그건 자기 변화에 대한 문제들이니까 안 하면은 뭐 언제든지 도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태아 산업을 해서 3년 정도는 이제 호황기를 누리다가 그 후에는 사양 쪽으로. 그까지는 아니고 그냥 괜찮았는데. 예. 그래. 그때 당시에 그러면 뭔가 그
이렇게 사업 방향을 바꿀 때가 됐다고 느끼신 거 아니에요? 이제 안 됐다고 하는 것이라든가 구조적으로 안 된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경쟁도 있고 경쟁이 치열했을 거 아니에요? 그 각재기라든가 이런 게 보면 마을 너기에 정치만 구물을 쳤으면 다른 업체들이 오면은 이제 그걸 그 각재기를 얻으려고 막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료 가격이. 그래서 이때쯤 되면 이제 사업 방향을 달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기가 있는데 뭐 그걸 어찌 되겠냐. 아버님이 가서 뭐 배 저 경매하는 거 있으니까 유람사 한번 가 보라 해가지고 그게 동기가 돼서 우연한 기회에 동기가 돼가지고 그렇죠. 두 번째 사업으로 한번 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사업으로 넘어가는데 그 유람선이 경매 나오는 것을 갈아보라고 하는 생각 그런 얘기는 왜 있을까요? 그 사업이 지금 각재기 사업이 지금 잘 안 되는 분위기니까 좀 한번 방향 시도를 해보라고 하는 뜻이었을까요? 근데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예, 그 아버지 지인이 그쪽에 뭐 그때 말로 뭐 그때 보증들이 많이 살 때거든요. 보증 사가지고 그걸 넘어가니까 집까지 뭐 밑으로부터 이 경매 넘어가게 되니까 저보고 가서 그거 좀 가서 찍어보라고. 싸면 한번 찍어보라. 예. 그래서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관광 쪽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그게 첫 번째 관광 사업인데 그 당시에 유람선 사업의 환경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그 당시 몇 년이죠, 근데? 90년대 90년대 초반, 네. 90년대 초반에 제주도의 관광 산업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그때는 몇 개, 지금은 뭐 관광지가 좀 100개에서 200개 정도는 되는데 그때는 해봐야 10개, 15개 내외였으니까요. 야, 그럼 뭐 굉장히 큰 블루오션이었겠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유람선을 이제 경매로 갔습니다. 찍었습니까? 예. 어떤 조건으로 찍었습니까? 뭐 그냥 모르겠어요. 그때도 어릴 때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찍어서 됐어요. 돼서 그걸 수리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수리하려고 가서 가니까 그 조선소에서 수리하거든요. 조선소에 가니까 하나는 뭐 망치로 툭 치니까 다 철판이 다 일어나가지고 다시 못 쓰게 됐고 하나는 버렸고 배를 하나를 버렸다고? 네. 그러면 그 고철값으로 나갔겠네. 예, 그렇죠. 하나는 버렸고 하나는 수리를 했어요. 네. 수리를 했는데 해서 영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 털새라고 할까? 털새. 네. 그 털새가 어떤 종류의 털새였습니까? 그러면? 뭐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털새, 지역 사람들이 털새, 뭐 이런 것들이 다 붙어가지고 참 어렵더라고요. 야, 지역에 카르텔이 형성돼 있었다. 그걸 푸는 것도 어려웠을 텐데. 네, 그래서 뭐 그쪽 하고 있는 분이 자기 앞에 임대 주라. 배를. 네. 그래서 임대를 줬거든요. 줬는데 뭐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참 이상하게도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돌아가버려. 네. 돌아가셔가지고 그 배를 처분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가 거기 배를 빌려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몇 사람이 해서 그 회사를 인수하게 된 거죠. 공동으로 그 회사를 인수해서 네, 인수하게 그때부터 그러면 운영이라고 경영이라고 한 건 그때부터였겠네요. 네. 그때 당시에 이 제주도 관광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때는 뭐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하면 이 그 관광 수요들이 꽤 와서 그 유람선을 탈 만한 관광객들이 많이 있을 때였습니까? 그때는 뭐 유람선하고 그때 봐야 공연장 뭐 그 정도 관광 그리고 뭐 몇 군데 한 서너 군데 다섯 군데 좀 제주도 전체적으로. 네, 근데 단체들이나 뭐 그런 걸 오면은 그는 유람선하고 공연장은 필수 그 코스였고 그걸 뭐 그냥 그 당시에 그런 투자를 한 사람들은 뭐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였겠네요. 네, 그때는 좋았죠. 그래. 그러면 그 유람선을 했을 때 그 성산포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쪽이 지금 태어나기도 그쪽이 태어났을 거니까 기반이 그러니까 거기에 저 사람들도 뭡니까 그 텃세를 낚아 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견제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같이
동업을 한 새로 우리가 법인을 만들고 해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다 지역 친구들하고 선배들하고 그 텃세를 그 지역 사람들을 끌어들임으로써 그걸 같이, 자연스럽게 해소되게 만들고 그것도 같이. 하나의 전략이겠네. 예, 같이 했었죠. 그러니까 그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까? 전략적인 것도 있지만은 또 그쪽 전문가들도 있고 하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 배에 먼저 회사에 승선했던 종사했던 직원들이 그쪽 마을의 직원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네, 그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해주고. 한다고 하니까 자기네도 같이 한다고 해서 같이 한다고 하고 그래서 그 문제점들은 그 사람들이 풀었겠네요. 뭐 해녀들하고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처음 와서 그 육지 사람들이 와서 제주도에서 일하기가 어려운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존에 기득권이 있는 거니까 원래 그에 대해서는 막 문제될 그 게 문제는 없었고 그래 그 유람선을 하다가 어땠어요? 잘 됐습니까? 사업은 잘 됐죠. 그때는 그때는 배가 몇 채까지 운영해 봤습니까? 그때는 나중에 통합해가지고 배 5척을 5척을 할 정도로 했으니까 5척도 그냥 빡빡 찰 정도로 운영을 했었으니까. 그러면 뭐 지금으로 치면 지금 시기로 치면 그 하루에 매출이 뭐 한 2, 3천만 원 됐겠네요. 2, 3천만 원 정도 됐죠. 그때. 그러니까 그러면 5척 지금 다 10,000원 1인당 객단가가 10,000원이라고 치면 하루에 그러면 3,000명을 태웠다는 얘긴데 그 정도 됐을까요? 3,000명이면 어마어마한 3천 명은 더 됐죠. 더 많이 태울 때는 하루에 5천 명도 태우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금이 10,000원이 우리가 입금 금액이 10,000원이 안 됐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만원 객단가 10,000원으로 치면 3천만 원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걸 보는 사람들이 그 당시 금액으로 하면 이해가 잘 안 될까 봐서 요즘 금액으로 하는데 지금으로 치면 한 5천만 원까지도 벌어봤다. 평균으로 치면 하루 3,000명? 네, 그 정도는 돼요. 그 정도 3,000명. 2, 3천 명은 기본 태웠으니까.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한 평균 2천만 원에서 매일 2,500만 원의 매출이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게 몇 년 정도 가던가요? 그게 그래도 뭐 한 7, 8년. 7, 8년? 네. 그 사업이 7, 8년 되면 그 후에는 사양삼으로 되던가요? 아니면 어떻게 계속 안 하고 다른 일을 한다는 얘기는 환경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바뀐 것도 있지만은 다시 새로운 우리가 잠수함이라는 거를 또 잠수함 업그레이드 했죠. 그다음에 추가를 낸 거죠. 추가를 냈다. 그러면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이 생소했을 텐데 그때는 작업원금도 많았을 것이고 그때는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IMF 때 같은데 잠수함 할 IMF 지나고죠. IMF 지나고 그때 그 잠수함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네, 그때는 저희도에 잠수함이 한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그때 그 서귀포의 대국해죠. 들여다 보면은 그때 뭐 계속 예약을 뭐 일주일씩 밀리고 할 때라 가지고 제주도에 관광 왔으면은 학생 그 어린애들이 학교 가서 야 너 제주도 여행 갔다 왔는데 잠수함 타봤니? 그게 유행어처럼 될 때니까 잠수함 안 타면 관광 갔다 할 정도였으니까 신기하고 뭐 관광을 왜 하느냐 보면 관광 심리학에는 남들한테 자랑한다고 하니까 그런 어린애들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잘 됐어요. 그 수학여행객들도 받았으면 잠수함도 어마어마하게 잘 됐겠네요. 수학여행단까지 뭐 받을 만은 아니었죠. 그때 일반만 갖고도 충분히 그래요. 처리가 가능했었으니까. 그때 그 잠수함은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었나요 그때? 그것도 참 저보 입장에서는 어떤 운이 따랐던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사업을 좀 해보고 싶다. 근데 알아보는 과정에 대우조선에 다른 사람이 주문해놓고 한 10년 전에 주문해놓고 지어놓고 안 가져간 배가 있더라고요. 잠수함 있어가지고 그걸 가서 팔라고 하니까. 팔아져가지고 어차피 걔네들도 재고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대우조선이라는 게 지금은 하나로 넘어간 그 조선사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하나조선에서 그 대우해양을 그 인수해가지고 지금 그 잠수함 무기로 막 사용하는 거 만들고 있잖아요. 그 기회 되면 거기 주식 사두면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 지금 저 잠수함 얘기가 나와서 대국 해저하고 그 이쪽 성산 지역에 잠수함을 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그 후에 다른 데도 막 생겼을 것 같은데 그렇게 호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잠수함을 제주도 그 작은 지역에 네 군데, 네 군데가 있었어요. 네, 네 군데에다가 6척. 야,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그 잠수함이 아니 우리나라 전체에 몇 대인데 그 정도에 있었.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밖에 없, 제주도밖에 없었죠. 아, 그래. 제주도만 있었는데 업체가 네 군데고 있고 그러면 대구 해저나 그 성산포에는 그 경영에 위험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눈 돌린 게 성산포에서 잠수함을 하면서 눈 돌린 게 패키지를 좀 패키지를 좀 많이 태우자. 아, 그거 대량 관광 시대니까 단체 관광들이 많이 오니까. 네, 그러면 그 홈쇼핑. 이제 홈쇼핑 마케팅을 한다는 네,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잠수함이 2대였어요 그때. 한 대 더 사가지고 2대를 냈는데 그 2대를 뭐 하루에 한 많이 태울 때가 한 1,900명? 하루에 1,900명. 그 정도 태웠었어요. 잠수함 안에는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50명, 55명. 50명, 55명이면 두 대를 태워야 100명인데 1900명 19번을 갔다 왔다고? 야, 야, 그때는 정말 아침 6시, 여름 같은 경우는 아침 6시 시작해서 8시까지 했었으니까. 참, 그러면 정말 독하게 일을 했네요. 예.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면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직원들이 참 고마운 게 그런 부분들이죠. 아침 뭐 직원들이 흔히 말하는 말. 해 뜰 때 아니 해 뜨면 나가가지고 해질 때 들어오고. 달 보면서 퇴근하고. 아, 아니 뭐 그때 당시에는 해지면 통제하니까. 예. 배는 통제하잖아요. 아침에 풀어주고 뒤에 막고 해경이라는 데가 이렇게 카바를 하니까. 근데 그게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도 한두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해요. 야, 자, 참 그때 당시에는 지금 들어보니까 사업하기가 지금보다는 훨씬 수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요. 그러면 그 잠수함 이후로 다른 사업도 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그 패키지를 얘기했는데 그거는 잠수함 사업의 일환일 것이고 다음 사업은 뭐였어요? 종류가? 그 하면서 공연장을 냈었어. 아, 그래. 그러면 그 공연장을 하게 된 배경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네, 예. 어떤? 근데 직원들이 중국을 여행을 우리 회사에서 보내줘가지고 갔었는데 갔다 왔다 오면 하는 소리가 이거 괜찮겠다. 아, 공연장이? 네. 공연장. 그 당시에 서커스. 다른 데도 공연장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제주도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아니, 다른 말 공연하는 데는 있었어요. 아, 공연장은 있었는데 조랑말 공연하는 데는 있었고. 그러니까 조랑말 공연하는 데 있는데 공연이 이제 먹힐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뭘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나요? 아니면 무조건 가서 봤는데 이게 아이템이 그게 괜찮다. 눈이 딱 들어온 거죠. 아,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사업을 많이 해왔는데 다 외국 여행 다니면서 거기서 그 약간의 감이 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죠. 구체화. 그건 감은 있겠지만 그걸 구체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그걸 우리 앞에 맞게끔 구체화를 다 한 거죠. 그게 그런 부분들. 그런 능력이 좀 뛰어나신 것 같아요. 일은 버려놨는데 마케팅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잠수함하고 유람선도 있었을 것이고 네. 잠수함도 있었을 것이고 쇼장도 했는데 이걸 연결시키는 마케팅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네. 연계 마케팅. 네. 그걸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뭐 그때는 뭐 알다시피 패키지들은 우리 상품들이 거의 다 90%는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유람선, 공연장. 그때는 몇 개 안 되니까. 네. 관광지가 몇 군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가서 여행사 가서 이거 같이 묶자. 같이 하자. 여행사들. 주로 여행사 영업이었네. 그렇죠. 그걸로는 한계가 있을 텐데 이게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 데는 여행사는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포지셔닝 있잖아요. STP라고 해가지고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뭐 포지셔닝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인식시킬 것이냐가 마케팅 포인트 아닙니까? 그거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잠수함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그 홈쇼핑이라는 게 있어요. TV 방송을 계속 하거든요. TV 방송을 계속 하는데 거기에 우리 거를 계속 노출시켰죠. 아, 그 홈쇼핑에다가 이미지 광고를 계속 이미지 광고를 그 노출시킨 거는 그런 데는 또 처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도 처음이었죠. 그거는 어떤 계기로 그 홈쇼핑에 광고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여행사들이 그쪽에 많이 홈쇼핑
같은 거를 많이 해나갈 때거든요. 그 관광업계 추세가 이제 저 홈쇼핑에 물건만 파는 게 아니고 관광 상품도 파는 시기가 되었다. 관광을 먼저 팔았죠, 이제 처음에. 처음에는 처음에 홈쇼핑에서 예. 제주도에서 그럼 이미 다른 사람도 이미 하고 있었다는 얘기네. 많이 하죠. 그 홈쇼핑이라는 게 그때는 보통 그 홈쇼핑에서 모집을 하거든요. 네. 모집하면 보통 지금은 뭐 서너 대라고 하면은 그때 보통 하루 출발 한 회사가 출발하는 게 보통 한 10대씩은 출발을 했었으니까 잘 나가는 회사들은. 10대? 네, 하루에 버스 10대씩을 출발시켰으니까. 그래. 아니 지금 이게 듣는 사람들은 관광업에 그 당시에 관광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나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좀 쉽게. 그러니까 10대를 출발했다는 거는 관광버스 10대. 아침에 시작할 때 저 관광버스 10대가 채워진 버스가 출발해서 여행사를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네, 어떤 말이냐면 여행사들이 그때 잘 홈쇼핑을 많이 했던 여행사들은 그 버스 한 대가 보통 그때는 30명, 40명씩을 탔거든요. 그때 시절에는 지금은 한 20명, 25명 정도 타는데 이제 40명 정도 탈 수 있는 버스를 한 여행사에서 10대씩 출발했다는 거죠. 하루에 출발했다는 말이죠. 출발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여행지를 관광지를 방문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은 뭐 80%가 셀프고 개별 관광이고 개별 관광이고 그러니까 20%가 여행사 관광이라고 보면은 그때 반대였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당시 대량 관광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80%가 여행사 손님이었으니까. 그때는 마케팅 포인트가 그러면 여행사를 잡는 게 맞네요. 그러면. 네, 그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10대가 출발하면 그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잡아서 우리 고객으로 만드는 게 포인트였겠네. 네.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그러니까 홈쇼핑 할 때 전부터 같이 했죠. 처음부터 상품 만들 때부터. 그럴 거면 나 같으면 여행사를 만들어 버리겠다. 대형 여행사를 같이 만들어. 그런데 그 심리가 잘 안 맞아요. 여행사라는 거는 같은 업종을 끼어들면은 같은 업종끼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안 좋아해요. 경쟁업체들이 그렇죠. 경쟁업체들이 안 좋아해서 다른 업체들에서 모아온 그 여행사에서 모아온 거는 이쪽으로 안 보내준다. 그렇죠. 그 얘기가 되네. 지금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네. 왜 너네만 다 해먹냐 이러겠죠. 질투네 질투. 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유관업소를 하는 사람들은 그는 조금만 집중하고 여행사 하시는 분들은 여행사를 집중하고. 그거 맞는 거죠. 네, 그렇게 하죠. 너무 이제 족벌적으로 가면 사실은 해양 쪽 그다음에 해서 쇼장으로 옮긴 거는 또 그 사람들이 보기엔 또 질투 대상이긴 하겠네. 어느 사람들? 그러니까 여행사나 다른 업종에 계시는 사람들은 아니죠. 좋아하지. 좋아한다고? 네, 그렇죠. 그래요? 자기네는 하나의 관광지를 더 만들어지는 거니까 사람들 오면 더 자기네가 홍보하고 구경시켜 줄 수 있는 게 더 만들어지는 거니까. 맞네. 좋은 거죠. 그럴 수 있네. 자, 그래요. 그러면 쇼장을 했어요. 쇼장을 한 다음에 다음 사업이 있나? 다음 사업은 어떤 건데요? 다음은 우리가 내저 사업을 했죠. 내저 사업. 예, 보드 사업을 했어요. 보트. 예. 저 중문에 있는 거. 예, 보드 사업. 그거는 지금 그 보트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그때 제주도에 신혼부부들이 많아가지고 보드 사업을 했는데 그 신혼부부들이 어느 정도 져가니까 보드 사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보드 사업 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그 하향세로 접어들어가지고 정리하는 단계였는데 내가 뉴질랜드를 한번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갔다가 그 보드를 탄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거 그 해상 사업을 하고 있었고 휠이 딱 온 거예요. 이게 재밌겠다. 재밌더라고요. 타보니까. 아직까지 느끼지 못한 그런 스릴감이 있고, 이건 이거다. 그래서 돌아와서 바로 거기 찾아서 연락해가지고. 그 배를 만든 데를 아니면 그 업체를. 그 업체를 찾고 그 배를 만드는 데를 찾았죠. 찾아서. 네. 가서 뉴질랜드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 6개월 동안을. 그러다가. 거기 가서 많이 갔다 왔죠. 그래서 가서 지어가지고 왔죠. 지어서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겠다 해가지고. 지어서 와가지고. 그래 그걸 허가내려고도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참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처음 오는 게 참 힘들다는 게 그런 게 힘들더라고요. 배가 가다가 막 360도 돌아버리고 막 가다가 슬라이딩하고 막 하니까 그 허가관청이 그때 위험하니까. 해경이었거든요. 리포트를 다 이거 써와라, 자문을 받아와라, 뭐라 하면서도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위험하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극복했어요 그러면? 근데 그래도 뭐 그 속에서도 이 진취적인 사람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고 괜찮다. 안전성이 문제 없다. 네, 네. 그런 확신이 서니까 네. 이제 해경에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네, 제주 보트 그게 중문에 있죠, 중문. 네. 그 혹시나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소개를 잠시 해보세요. 그거 중문 보트. 뭐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거를 그 어디 위치는 어디 있고 근데 뭐가 좋고. 참 그것도 참 재미있는 거. 지금 같으면 가서 거기서 허가도 안 줄 때예요. 마을에서 상당히 요즘 그 까다로워가지고. 민원에. 근데 그 지역에 가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 뭐 같이 상생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단번에 뭐 거기서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거기가 지역이 대포라는 곳인데, 중문. 예, 중문 대포라고는 컨벤션 센터 밑에잖아요. 예. 그저 주상절리가 그 사업 포인트잖아요. 예. 그게 참 좋은 게 주상절리가 있거든요. 주상절리는 바다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 주상절리를 뭐 육상에서 보면은 잘 안 보이거든요. 바다에서 보는데 거기서 우리 보드로 타고 한 2분이면 주상절리 가거든요. 달리면은. 그러니까 주상절리 그 안내까지 싹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구경도 하고. 다른 데는 그냥 보드 내저 사업하면 달리고 뭐 그런 스릴만 느끼는데 우리는 일석이조로. 일석이조로. 네. 그 스릴도 맛보면서 경치도 맛보면서. 예. 그 정도면 충분히 홍보가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그 사업이 유지되고 있죠, 보트. 네, 처음에는 다 반대했죠. 그거를. 저 사업을 다 이 보트 사업들이 다 하향세고 접어가는 그러니까 그 사업하고는 이건 100% 다른 거다. 앞으로 이 사업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사업이다. 그 염려되는 부분이 그것만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보트가 바다에서 움직이는 제주도는 그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 경계를 잘못 맞추면 이 태풍에 이렇게 휩쓸릴 수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주랍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태풍 신호가 오면 영업을 중단하는 건지. 아니는 제주도는 그 사면이 바다잖아요. 예. 기상 여건이라든가 그냥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뭐 이쪽에서 바람 불 때는 이쪽이 잔잔하고 막아주니까 육지라는 섬이 막아주니까 그런 게 참 성산포하고 대포는 그저 반대쪽이니까. 그 성산포에서 한 이유가 예. 성산포에서도 제트포트를 했다. 예. 그 이유는 기상 상황이 한쪽에서 못해도 말하자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동서로해서 경쟁자도 좀 배제시키고 여러 가지를 여건상 했는데 그게 성산포 쪽에는 보통 12월부터 3월 달까지 영업을 못 해요. 이 계절풍이라 해가지고 계절풍에 의해 가지고 파도가 세가지고 못 하거든요. 그래서 대포는 뭐 괜찮고. 겨울에는 아주 좋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그 겨울에도 대포는 영업을 했겠네요. 네, 그래서 1년 내내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곳이네. 제일 처음 우리가 거기 선택하게 된 동기도 1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닌 게 거기였거든요. 그 정도면 그 선구안이 대단히 뛰어나다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겠네요. 위치를 선정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사람이 거기서는 먼저 선점해 버리니까 그런 조건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광업을 할 때고 관광 사업을 계속 해올 때고 그러니까 동선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나는 해상 사업을 했던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그 바다 여건이라든가 기후라든가 그런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읽을 수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좋았죠. 그 옆에 경쟁자들이 마찬가지로 거기가 잘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경쟁자들 어떻게 침입하고 지금 상황은 어떤지. 자, 그때 잘 되니까 경쟁자들이 만만치 않은 경쟁자들이었거든요. 다 어디에? 뭐 서귀포 잠수함에서도 했었고. 그걸 덤볐다. 예. 그리고
저 어디 마라도 잠수함에서도 했었고, 아, 그거를 예, 성산포 잠수함에서도 위치는 했었고. 어디 각각 위치는 어디? 서귀포 다 자기 위치 하고 있는데 아, 하고 위치에서 예, 잠수했는데 거기 그 중문 퍼시픽 우리 대포하고 가까운 데인데. 한 10분 거리죠. 아. 거기서 다 했었죠. 거기도 했었는데 네. 결국 그 쉽지 않았을 텐데 처음 하던 사람들이 따라만 해가지고는 오래 지탱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다 문 닫았죠. 다 문 닫고 네. 그 사람들이 쓰던 배만 인수해도 그거 사업 확장하는데 흠이 되겠는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따라서 해가지고는 시장이 어느 정도 버텨지지 않으면 이게 오래가지 못하죠. 독자적으로만. 이게 좋습니다. 그 후에는 또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그래서 해상 사업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 했으니까 그 다음 한 게 그 시내 시내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육상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게 지금 제주시에 보면은 수목원 테마파크라고. 아, 수목원 테마파크. 예, 예. 뭐 수목원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뭐 아니요, 수목원 옆에 한라 수목원 옆에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수목원 테마파크라고. 예, 예. 거기는 어떤 뭐 하는 데입니까? 거기는 제일 처음 우리가 만들 때 그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때거든요. 동남아나 중국 그 직원들이 많이 들어올 때라 가지고 이런 사업을 그것도 여행 갔다가 저쪽에 동남아 쪽에 갔다가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얼음 창고, 냉동 창고 그런 데에서 애들이 노는 걸 제일 꽉 차더라고. 많이 놀더라고. 근데 그 친구들이 제주도 왔을 때 겨울에는 뭐 눈 구경도 하고 뭐지만은 그 외에는 이런 데 있으면은 좀 괜찮겠다. 그렇지. 뭐 육상이니까 365일 해도 되고. 저는 속이니까 그렇게 해서 얼음을 테마로 한번 하는 것도 얼음 테마라도 그걸 꾸민 거예요? 네.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렇죠. 건물 짓고 얼음하고 그때 그때 그 버킷리스트라고. 버킷리스트. 네. 버킷리스트 사진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죠. 네, 해가지고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를 사진으로 표현해가지고 했었던 부분들. 네, 그래요. 그 당시에는 그게 지금도 하고 있나요? 네, 지금도 하고. 그거 너무 오래된 테마 같은데 지금도 그게 지속이 가능하나요? 예, 그래서 지금 바꾸려고. 그때 초창기에는 외국인들하고 뭐 이거 1년에 100만 명씩은 네. 꾸준히 했었으니까. 그래요? 한 7, 8년 동안은 100만 뭐 명씩을 찍었어요. 해양 환경하고 달라서 여기는 뭐 주차 관리만 잘하면 뭐 꾸준히 올 수도 있겠네요. 네. 위치가 수목원이면 위치도 시내고 좋고. 하니까요. 네, 좋고. 그게 더 많이 벌었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 거기가 저 사업을 잘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 수목원. 그렇죠. 뭐 주에서 말하기는 그때 그 땅을 잘 샀다. 땅을 잘 사서. 잘 사서 사업을 잘했다. 그 이렇게 사업을 옮길 때 아니면 새로 시작할 때 모멘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항상 그 여행 다니면서 좋은 것을 호감을 가진 것을 선택하는가 보네요. 그런 부분들이 많았죠. 다른 나라 다니면서 네. 이렇게 그럼 그런 정보를 가지고 와서 가공해서 그 기획 단계로 넘어갈 때 당시에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주로 그걸 혼자서 합니까? 아니면 직접 하죠. 직접? 저는 모든 사업의 그 설계는 직접 다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안 클 텐데 그런 거를 직접 다 해버리면 밑에 사람들이 그 머릿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옵니까? 그 사람한테 뭐를 좀 해봐라 해서 과정에 취사 선택하고 이건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이러면서 사람이 성장하는데 그걸 직접 다 해버리면 밑에 사람이 성장을 안 하잖아요. 이제 뭐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밑에 직원들한테 기획해봐라 해가지고 기획해봐라도 하고 그래요? 말 갖고 와봐라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해야 직원들이 성장하는 거니까 그렇죠. 기획자가 기획도 해보고 관리도 해봐야 성장하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 후에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다음 레저 사업을 이렇게 육상 레저 사업을 좀 해보고 싶어서 글램핑을 그때 글램핑 붐이 막 일어날 때 해가지고 이 사업도 괜찮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것도 시내 중심지에서 글램핑 사업을 좀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근거라든가 내가 이걸 할 때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소비 패턴이 이쪽으로 확 바뀔 때라든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당시에는 아마 한 2만 불이 넘어가는 시점이었을 것 같은데 그게 우리나라 관광 수요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 캠핑 수요가 그거는 선택은 뭐 잘 했네요. 네, 패턴은 잘 잡았는데 그거 하다가 망한 사람도 많죠. 예, 많이 대다수가 망했죠. 저도 망했는데. 예. 어쨌든 뭐 그때 당시에 그 아이템은 잘 선정했고 육상 사업이고 또 비용도 글램핑 사업은 비용도 다른 사업이 시설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다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부지들을 다 임대해 가지고 전부 다 매입을 한 상태였거든요. 예, 그게 그때 저희들 땅값들이 많이 오를 때니까 보통 2배, 3배, 몇 배씩 뭐 5배, 10배 뭐 오를 때니까 거기에서 많이 괜찮았죠. 아 그래요? 그 후에는 또 다른 일이 또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한 게 지금 뭐 저희도에서 그 전에 좀 핫하다고 했었던 미디어 아트. 아 미디어 아트. 노영 슈퍼마켓이. 아 노영 슈퍼마켓.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노영 슈퍼마켓은 그때 우리가 코로나 때거든요. 코로나 때 그때도 그 우리나라의 미디어 시장이 참 좋고 미디어가 막 올라가는 시기였거든요. 궁금증이라든가 좀 그런 것들이 올라갈 때라 가지고 그때 한 군데에서가 할 때였거든요. 저희들도 한 군데 있었는데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 한 군데가 더 오픈했고 우리가 거기가 어디입니까? BC벙커하고 BC벙커. 네, 제일 처음 데가 BC벙커가 있죠. 성산포에. 그저 클림프 미술을 네, 가지고 했던 그런 작품을 했었다. 그런 게 제주도에 많이 들어와 있지 않나요? 저 무슨 아르떼 뮤지엄 같은 데도 그 비슷한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 그 시내 그것도 시내인데 공연장 했던 데인데 이 사업을 하면은 여기가 참 높이가 거기는 다른 데보다 한 25m 정도가 나오거든요. 고가 그리고 원형이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미디어 아트를 하면은 되겠다. 괜찮겠다. 우리가 흔히 웹파들 해가지고 밖에서 그 미디어 아트를 하거든요. 뭐 계절풍도 있고 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원형이고 여기 하면 공간감도 좋고 이 정도면은 승산이 있겠다. 괜찮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한 것만큼 어때요? 잘 됐죠. 잘 됐고 네. 몇 년 전입니까 그게? 3년? 3년 됐어요. 그래요. 네, 그때 딱 했는데 참 다행히도 그때 그 코로나 해가지고 외국을 통제 안 나갈 때잖아요. 안 나갈 때. 네. 모든 관광객이 제주도 많이 올 때. 일부분만 딱 제일 처음 한 6개월만 딱 묵겠잖아요. 제주도 가지 말고 아무도 여행 안 다닐 때 그때 빼고는 다 모든 한 2, 3년 동안은 제주도에 집중돼서 제주도만 올 왔으니까. 때니까 호황기였고. 네, 그때 참 잘했죠. 호황기라 가지고. 그 당시에 처음 할 때 기후를 잘 맞춰가지고. 근데 그 사업도 지금 사양 산업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게 워낙에 빨리 바뀌는 패턴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 연애 요즘 사업이 옛날에 사이클이 보통 뭐 5년, 10년 주기로 간다면은 보통 옛날에는 10년은 갔거든요. 네. 한번 그 테마를 만들어 놓으면은 요즘은 그렇게 안 가요. 그러니까 한 5년? 미디어를 테마로 하는 것은 이미지잖아요. 이미지는 빨리 바뀔 수밖에 없는 거니까. 소비자 기호가 빨리 바뀌니까. 그럴 수밖에 그런데 없는 우리는 그 다음 단계가 미디어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AI나 뭐 그런 거를 나중에 이용을 해서 공연은 대회 공연장이었으니까 공연은 대회 미디어 공연 같은 것도 하고 해서 좀 차별화를 두려고. 그 차별화가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그 다음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 사업이 지금 우리가 자연 그때 지금 테마가 많이 변하는 게 요즘은 제주도가 꽃하고 카페 그게 이 관광객들이 힐링의 힐링 관광의 중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뭐 꽃시장을 한다는 거죠. 지금 저 아라동 연평동에. 예, 꽃 정원에다가 음. 정원에서 꽃도 보고 꽃도 그러니까 시내니까 꽃시장을 다른 데에 비해서 추가를 한 거죠. 다른 데는 꽃시장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꽃시장을 하고 그 안에 카페를 하고 카페를 그리고 하고. 조격도 하고. 예, 자연 힐링하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시내 그 것도 장점이 저 최대 장점이 뭡니까 거기? 일단 시내라는 점하고 일단 와서 커피랑 도민들이 와서 휴식 공간. 휴식 공간이 좋고. 시내니까 휴식 공간이죠. 와서 커피도 마시고 꽃도 하나 사고 좋아요. 예. 마음에 힐링을 했으면은 육체의 힐링, 조격도 하고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공간. 요즘은 테마가 그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네. 쉴 수 있고 좀 편안하고 건강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는 부분들이라 가지고. 네. 자, 그 정도면 홍보가 됐죠? 좋습니다. 그렇게 지금 사업이 여러 가지 구역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다 구성이 된 것 같은데 제주도의 관광산업 지금 위기라고 합니다. 예, 예. 그 제주도의 그 관광의 1세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관광산업이라고 치면 해양산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세대가 바라보는 지금 관광산업은 어떻습니까? 제주도의 관광산업. 참 많이 힘들어졌죠. 네, 힘들어졌는데 가장 큰 이유들을 보면은 저희들이 우리가 제주도민으로서 제주도의 관광에 종사하는 사람들에서 볼 때 참 제일 잘못은 저희들 앞에 있는 거죠. 1차적으로.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전에는 보면은 이 관광으로 먹여 살려고 하는 도시가 많지 않았어요. 저쪽 남해안 쪽 조금 하고 강원도 쪽하고 서울 뭐 크게 봐서는 그 정도였는데 그리고 제주도 경쟁자들이 그 정도였는데 요즘은 전 시도가 다 관광으로 먹여 살려고 지금 모든 마케팅이 다 관광에 치중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데 가보면 제주도보다는 더 좋은 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전에는 제주도가 모든 관광의 1번지라고 했었는데 이젠 우리 국내에 다른 지역의 그 경쟁자들이 많아서 관광 산업이 어렵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도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한 부분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가 보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뭐 6천? 5,700만 정도. 네, 6천만 정도 본다면은 그 속에서 관광 다니는 분들이 보면은 천만 내외예요. 천만. 40%가 다닌다고 치죠. 네, 천만에서 한 1,500만 정도가 주기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은 막 가끔 한 번씩 다니는 분들인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왔다 갔다는 말이에요. 시장성이 작다는 말이에요. 10번 더 갔다 왔었겠죠. 오랜 시간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시장성이 이제는 관광도 우리도 뭐 갔다 온 지역은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 안 갔다 온 데들을 가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는 여건들이 상당히 편해졌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외국 여행이라는 게 벽이라는 게 옛날에 비해서 많이 가벼워졌다는 게 그게 제일 문제들이고. 그러면 처음 왔던 사람들을 하려면 이렇게 외국 관광객들, 외국인들을 하는 전략을 써야 되겠네요. 제주도 관광청에서는. 그렇죠. 제일 급선무가 앞으로 우리가 외국인을 내가 우리 마케팅 팀에서 항상 이야기하는데 외국 관광객을 못 끌어들이면은 살아남지 못한다. 못 견딘다. 그래서 이건 저희 자랑도 아니겠지만 어쩌면 자랑이죠. 그런데 제일 처음 우리가 외국인들 많이 들어올 때 있잖아요. 우리 회사가 1년에 60만 명 그 외국 관광객을 받았으니까. 그 중국인 관광객들. 중국인들하고 동남아들. 네. 우리가 다른 데들은 별로 마케팅 안 할 때 저희들이 제일 먼저 마케팅을 해서 그걸 딱. 그래요. 야, 그러면 이 진단은 지금 좀 어려운게 해야 되고 그러면 관광산업의 미래와 대비해야 될 것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제주도에서? 야, 그 참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데. 그래도 뭐 1세대니까 지금 뭐 관광청에 도청에
관광과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이런 내용을 일시대만큼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꾸준히 관찰해 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뭐 행정에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든가 대비 또는 뭐 준비해야 될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관광산업 미래.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너무 과열돼 있어요. 아 시장이. 제주도가. 뭐 잘 된 다음에는 뭐 제주도 작은 지역에 뭐 2개, 3개는 기본으로 생기니까 그게 어찌 보면 경쟁력이다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은 그게 상당히 악조건이에요. 이게 기업이 든든해야 새로운 거에 대한 덧붙이기도 하고 새로운 도전도 하고 그래서 회사를 강해지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경쟁에서 서로가 제살 깎아먹기 그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 자기도 모르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고. 아, 그러니까 관광산업의 미래가 어떻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관광 그 청에서 도청에서 그걸 하겠다는 사람을 못하기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많이 서로 자기가 느껴야 되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유추해 보면 제주도의 그 주 고객 시장이 이제 기존의 국내 관광객들한테는 이제 한계가 왔다.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저 재방문율이 지금 뭐 4번 이상 된 사람들이 뭐 70% 이상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을 주로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개연성이 됩니까? 지금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대단히 떨어지는데. 예. 저는 그쪽에 나오는 게 앞으로는 우리가 제주도가 살아남으려면은 이제 태국이나 어디 보면은 외국인 관광객이 참 많잖아요. 네. 제주도도 그런 형태의 변화를 일으켜 주지를 않는다면 제주도 자체만 우리나라 관광객들 갖고 제주도를 소화시킨다면은 참 많이 어려워질 거다.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관광학을 전공했습니다만은 그 지금 맞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잘 실현이 잘 안 돼서 그렇죠. 지금 제가 관찰하기로는 2015년부터를 봐도 그런 얘기를 지적해도 잘 안 돼요. KH 회사라고 하는 건 아까 여러 사업을 설명하면서 그 회사들을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기 좋게 KH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그러면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한 150명 정도? 150명 정도. 거기서는 해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인재를 뽑을 거 아닙니까? 예. KH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어떤 인재상이 있습니까? 인재상이면 옛날에는 뭐 그냥 착하고 열심히 하면 좋다고 하는데 요즘은 뭐 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반짝이는 아이디어. 반짝이는 아이디어? 예, 자기 생각을 좀 표출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실행해 줄 수 있는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겠죠. 아무래도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능력이란 건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것이 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가 아직까지 살아온 경험이라면은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 이렇게 그 대체로 그런 능력이라고 하면 대체로 이제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하나의 정보 인포메이션을 얻는 능력, 그 다양한 방법으로 인포메이션 얻는 능력, 그리고 그 인포메이션을 가공해서 가공 처리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기획하는 능력. 이것을 우리가 보통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인재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리더는 자기 스스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밑에 사람들이 그런 일을 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관광 세대의 1세대로서 그런 인재들이 지금 이렇게 제주도에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좀 별로 없죠.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제주도의 미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월급을 많이 줘야 건강한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제주도가 임금 체제가 제일 낮아요. 아 낮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맞아요. 제일 맞습니다. 제일 임금 낮을 체제 거예요. 낮고.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재들이 모일 수가 없는 부분이죠. 다 제주도 인재도 다 올라가 버리는 추세고. 근데 그래서 내가 한 기업을 키워도 든든하게 키우고 강하게 키우고 그렇게 해야 인재들도 모이고 그 속에 들어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조건들이 상당히 연약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 달리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요 조건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사업을 하면서 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오래 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생명주기 사업의 생명주기로 치면 이제 지속적으로 꼭대기로 올라가서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유지할 것이냐 지속적으로 조금씩 올라갈 것이냐 해서 누구나 지속적으로 올라가기를 바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참 계속 발전하기 위한 조건 조금씩이라도 발전하려면 틀을 싹 바꿔야 된다고 봐요. 나 간단하게. 네. 쇄신, 개혁 뭐 그런 얘기죠. 변화죠. 변화. 예.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오시라고 해가지고 질문 드렸는데 그나마 잘 소화했습니다. 뭐 다른 얘기 요 얘기는 꼭 하고 싶다 하는 얘기 있습니까? 아니야. 없으니까. 근데 제주 관광이 이제 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재정비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지금하고 다 달라져야 된다는 거. 그런 당부의 말씀 하고. 예, 오늘 긴 시간 같이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얘기가 그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그 관광하시는 관광청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좀 새겨 듣고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